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시고, 아, 예, 민들레님. 네. 민들레 꽃이 레자가 그게 아니지 않아요? 어이 아닌가? 민들레님? 어이인 민들레님이 먼저, 아이디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죠? 어, 민들레 홀시대여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간단하게 할게요. 비도 오고,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그죠? 장 끝나고, 뭐에, 파전에 막걸리 한 잔 딱 먹는 게, 최고 좋은 타이밍이죠. 자,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지금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에 그죠? 지금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 이런 놈들이 매도를 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혁신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지네들끼리 찬성하는 놈들끼리 모여갖고 뭐에 제도 개선하는 이건 아닌 거지, 그지? 뭐 아까 또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죠? 이제 이게 금리 인하 이쪽 부분에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 그래서 이게 컴퓨터마다 이게 조금 이게 틀려서 그죠? 그래가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면도 없지 않아. 그런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연말장이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계속해서 추세일관 이야기를 하지만 뭐 미국 나스닥도 그렇고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연말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 시장 모습이 그렇잖아, 그죠? 뭐 우리 시장이 주가가 제대로 안 올라서 그렇지 지금 다우지수 모습 보면 그죠? 전고점 돌파지, 그죠? 이게 지금 이전 흐름으로 봤을 때 뭡니까? 이전에 놓여졌었던 부분을 지금 뭐 다우는 30개의 구성 종목이니까 올해 들어와서 2023년에 전고점을 돌파했고 이전 고점도 돌파했고 그죠? 거의 뭐 가파르게 올라온 거고 나스닥은 먼저 올라와서 전고점 앞에다 놓고 박스권 보이고 있고 그죠? 이런 모습은 요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횡보하고 있는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갖고 있고 S&P 500도 마찬가지 전고점 앞에다 놓고 모습이 똑같잖아요. 대만도 그죠? 이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 박스권 그리면서 횡보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그죠? 니케이 역시 마찬가지. 이 고점 이후에 박스권 만들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 그런데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세게 올라갈 때 섹터의 완급 조절이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런데 상해 종합하고 그죠? 홍콩 H 얘네들만 비실하잖아.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뭐예요? 우리 시장은 산업재소재 비중이 이 시장의 비중이 약 30%대로 놓여 있으니까 미국 시장만큼 상승을 못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요 뭐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뭐 이런 고용 지표라든지 다 시장의 우호적인 수치로 나올 거야.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고. 그죠? 금리 인하가 높아지는데 잘 보세요. 금리 인하하면 막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이거는 지금 조정 보인다 이 이야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하고 그 지난주에도 얘기하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 처음 하는 시기 그죠? 1, 4분기에 금리 인하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여건이라면 1, 4분기에 금리 아까 뭐 이 표를 보게 되면 패드워치가 3월부터 뭐 블룸버그 뭐 그리고 ING 다 공이 뭐 4번 5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데
1, 4분기부터 금리를 인하하는 사정이 돼버리면 경기 사정이 악화가 돼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가 다 좋다라고 하는 흐름,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연착륙이라고 표현을 하지, 완화적 표현으로. 그런데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착륙은 착륙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다운되는 거라고. 연착륙은 착륙하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죠? 과격하게 경기가 하락을 하느냐, 부드럽게 하락을 하느냐. 그죠? 하락은 하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금리를 초반에 하락할 때는 이렇게 무섭게 조종받았다는 것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지금 방송하는 거 보면, 방송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뭐 금리 인하면 무조건 주시장이 다 올라가는 흐름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 똑같진 않지만 그때마다 뭐 주가의 위치, 그죠? 주시장이 계속 그 선반영하지 않고 하락해 있었으면 그 영향이 작고, 그죠? 그 기대감으로 시장이 급등해 있으면 하락폭도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내년 1, 4분기 이후 2, 4분기 요 사이쯤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죠? 지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고금리 부작용이 누적이 돼 갖고 요런 사이클, 그죠? 소비 둔화, 그래서 기업 실적 악화, 그래서 증시 급락,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역대로 보게 되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는 이때는 논외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때는 그 위험이 아니었으니까, 금리와 연관된 위험이. 그죠? 보통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지수 조정 기간이 2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죠? 그 기준금리 5.25일 때, 그죠? 5.25%일 때 조정폭은 S&P 500이 15% 내외, 우리나라 17% 정도, 나스닥 20% 정도의 조정도 보였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2019년이나 2020년은 원체 기준금리가 낮아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덜 보였고,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때도 여러분들 처음 금리 인상할 땐 주가가 안 무너져. 인상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인상하면서 이제 누적이 되는 흐름으로 진행됐을 때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방향 흐름, 인하의 방향으로 쭉 진행되는 흐름이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연말 랠리는 있다. 그죠? 그런데 내년 1, 4분기, 2, 4분기 넘어가는 타이밍에선 조심을 해야 된다. 그걸 왜 미리 이야기를 하느냐?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빨리 느껴지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저의 방송 돌직구를 들으시면 항상 저는 성장 섹터를 하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많이 드리잖아. 그죠? 성장 섹터를 하라. 응? 근데 이제 성장 섹터도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고. 그죠? 제가 올해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건 중국 보지 말아라. 그죠? 기억나세요? 중국 공급망이 어떻고, 이거. 하면서 중국을 배제하고 봐야 된다. 그죠? 이게 뭐예요, 이거? 뉴스가 뜨는 게, 중국 배제하라고 하는 말, 그거를 제일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중국의, 서방 기업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이 진출해 있는 기업이나 이런 돈이나 다 빼고 있는데, 거기에 중국하고 친한 부분, 중국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뭡니까?
매력이 없다. 올해 내내 이야기한 거라고. 그게 지수로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홍콩 지수. 홍콩 H 지수는 뭐예요? 중국 50대 기업을 넣어서 지수화한 거잖아요. 그죠? 뭐 상해. 마찬가지고. 올해 내내 별 볼 일 없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도 변함이 있을 거다? 없다. 그죠? 제가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뭐 누가 하고 할아버지가 해도 뭐에 바뀌지 않는 달이잖아요. 이거는 바뀌는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 그랬어요? 바뀌려면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 그죠? 홍콩처럼 먹으려들지 않겠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흐름들이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고 장기 집권 시진핑 독재 체제로 되면서 이미 방향은 틀려진 거라고. 그러니까 신냉전 흐름이 진행되는 거고 경제 상황에서 그런 그쪽엔 큰 답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도 블랙핑크 계약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이 종목을 오늘 단기로 매수해서 한 사람은 그렇다 쳐도 계속 이렇게 내려온 거에 뉴스발로 오른 거잖아. 그죠? 뉴스발. 저는 크게 이런 부분을 야 갑자기 블랙핑크가 계약을 체결했다 할 거를 미리 알고 요날 어제 오늘 아침에 그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런 유행은 바라지 않아.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잘 보시면 언론 종목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 지수는 우리 시장도 찔끔찔끔 오르는 것 같은데, 그죠? 오르는 것 같은데, 성에 안 차. 안 오르는 것 같아. 그죠? 왜? 지수가 지금 이 코스닥 지수는 뭡니까? 이렇게 요 부분 질질거리면서 질질대고 있고 지금 그죠? 거래소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죠? 공매도 금지 이거 한번 딱 세게 오르고 나서는 이렇게 횡보하면서 지금 비실비실거리고 오늘도 거래소 지수는 빨간불인데 0.04%. 그러니까 체감이 안 나는 거야. 왜 체감이 안 나느냐? 그죠?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매도 공백 상태에 빠져 있는 종목들만 순환해서 오르는 꼴이잖아. 그죠? YG엔터도 그런 쪽이고 쭉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부분이고. 그죠? 이런 거 있죠. MP. 그지? 오늘 10%나 올랐네. 그죠? 21,000원에서 줄기차게 빠졌다가 그죠? 이 바닥에서 2,400원 갔다가 조금 반등하고 이거 좋다고 이거 들어가서 10% 드시면 좋은 거지.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죠? 낙폭이 심했었던 종목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아. 이렇게 떨어질 때 매도 안 하고, 그지? 이런 거는 이렇게 추세 하락하는 거를 피해 있는 건 좋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반등 들어올 때, 그죠? 이게 부러운 거잖아. 그죠? 이렇게 반등 들어온 게. 거기서 또 여기서 제대로 매도 못 하다가 줄기차게 빠지면 또 휩싸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장세 특성이 많이 빠졌었어 돌아 나오는 종목 부분들. 그지? 그런 위주의 종목 부분들이 순환하면서 그죠? 오늘은 전자결제 쪽도 이렇게 빠진 애들. 그죠? 이런 애들이 반등하는 주 흐름이었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죠? 폐렴 관련주들이 폐렴 관련 제약바이오 이쪽 라인이 조금 상한가고 그 시가총액 작은 게 상한가 가니까 바이오 관련주가 시세를 주도한다니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될 일이 없어.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시세를 주도를 해. 응? 그죠? 거기다가 중국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죠? 화학 관련주니 이런 애들 크게 못 움직이고
우리나라 산실이 산업재. 그죠? 그리고 조선주들 뭐 수주 막 했다 해도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핑퐁이지 크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죠?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HBM 이쪽 라인에 영향을 받는 엔비디아가 규제받고 하니까 하이닉스도 더 치고 못 올라가고. 그죠? 반도체 수출 좀 증가하고 재고 조금 감소하고 해. 맞아. 그런데 그런 거 다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시세를 못 내고. 현대차, 기아차, 그래, 니네 내연기관차로는 실적 좋은 거 알아. 그런데 포드나 GM처럼 전기차 팔면 전기차 그 라인당 30만 대, 50만 대를 팔지 못하면 전기차로 대당 2천만 원, 3천만 원 손해. 그러면 실적 안 좋을 거 뻔해. 그렇게 그걸 전동화를 잘 하는지 안 할지 봐야 돼.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주가가 제대로 못 움직이고. 그죠? 은행들 횡재세니 뭐니 뭐 통과될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실비실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중국의 태문이 뭐니 이제 뭐예요? 그 중국 생산자하고 직접 연결해서 뭐예요? 쇼핑, 직구를 하니까 그거 택배가 많아진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쭉 올라왔잖아요. 그죠? 뭐 지금도 올라왔어도 뭐 허벌나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뭐에 NFT 관련주 뭐 해서 좀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 애들이 금리나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수가 화끈하게 올라가려면 거래선에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얘가 필요한 거잖아. 삼성전자가. 그죠? 삼성전자가 아니면 LG 엔솔이 필요한 건데 LG 엔솔은 뭐야 세액공제 이거 배당 요구하는 이 부분 때문에 LG 엔솔이니 삼성 SDI니 이런 쪽이 다 두드려 맞고 있으니 SK이노베이션이니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거래소에 힘이 없고 2차 전지 전기차 양극재 쪽 라인 부분 그죠? LLF가 세게 반등을 해줬고 뭐예요? 에코프로 BM이 수주 제가 이때도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라인에 기억나죠? 월봉에 저점을 찍는 이 타이밍이 사야 되는 타임. 이제 여기서 샀으면 흔들리지만 여기서 샀으면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65% 70% 올라왔죠 지금. 지난달에 뭡니까? 지난달에 39% 40% 올라왔고 39% 올라왔고 이번 달에 30% 올라왔으니까 고점 기준으로는 69% 70% 올라왔잖아. 그죠? 안 올라온 게 아니야. 이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기억하실 거예요. 월봉에 저점 찍었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하지 마셔라. 에코프로머티를 상장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머티를 상장하고 리튬 가격이 아직 어제까지 100위안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리튬주들은 힘이 없고. 그죠? FEOC 규정에 부품과 광물 이런 요건 때문에 SK 테크놀로지 첨보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에코프로 BM 갭상승 수주공시 나와가지고 갭상승 나와서 푹 올라가는데 이때 매수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4사분기와 1사분기 실적 라인 부분이 놓여져 있어요. 저는 매주 여러분들께 2차 전지와 연관된 부분을 올려주면서도 꼭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 이 내용도? 아까 설명드렸었던 내용 중에 그제? 뭡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 대응 수주를 했는데 물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에 거래하던 걸 연장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 있을 수 있어.
그래도 규모 자체가 커졌잖아. 근데 어떻게 그죠? 유한탄이 유진투자증권이 하이투자증권이니 할 거 없이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들은 전부 다 그죠? 두산로보틱스가 600억 매출에 시가총액 6조 가는 건 괜찮고 고평가란 말 하나도 없고 응? 한미반도체가 그죠? 2천억 매출에 300억 영업이익 한 해 그거 가지고 시가총액 6조 가는 건 한마디도 안 하고 대한민국 양극재 수주 40조씩 44조 이거는 뭐에 별 영향 없대. 참 전부 다 그죠? 어떻게 펀더멘탈을 계산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애널들은 그죠? 여튼 그래서 뭐에 요것도 잘 보셔. 제가 어차피 2차전지 쪽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뭐에 그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 BM 그 월봉상 그 저점 나올 때 양극재 소재 반드시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라고 했고 그죠? 지금은 완급 조절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건 분명해. 그것도 여러분들께 다 이야기했잖아. 그죠? 지금 LG엔솔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의 23%인 부분을 5대5로 나눠간 그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할 시간이 또 있을 텐데 여하튼 요것도 그죠? 제가 그 경제 TV 경제 그 라인 부분이 참 이게 우리가 그런 걸 카르텔이라잖아. 그죠? 애널리스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가가 반등할 타임 되면 하향 리포트 나오고. 그죠? 악재성 기사를 세게 내보내고. 그죠? 이게 단독이라고 이 기사를 냈으면 출처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기자야. 그죠? 진짜 아니면 말고 이전에 제가 이 한국경제 기사 중에 충남 서산에 SK온 서산공장 그죠? 중단해서 내년 3월에나 열릴 것 같다. 공사 관계자 입장에 이야기로는 이딴 기사를 썼다고 제가 그 다음에 일주일인가 정지하고 비용 집행 과정에서 뭡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일주일 정도 신고 그리고 공사 재개했는데 그렇게 악성 기사를 쓰는 한국 경제 기사 내용들이라고. 그럼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대한민국 기자들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44조 원의 대형 수주를 했으면 그 수주가 삼성 그 기존 에코프로의 이 2011년부터 공급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대체하는 수준인지 아닌지 이거 판가름할 시간이라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죠? 이 수준 나오니까 이게 금요일 날 6시 장 끝나고 나오니까 주말에 전부 다 짝짝쿵 모여갖고 월요일 날 하향 리포트 내버리고 그죠? 아무 대형 수주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 펀더멘탈에. 그래서 목표가는 25만 원. 말도 안 되는 개뿌락지들.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을 가진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EOC 세부 규정 발표했을 때 발표하고 해서 주요 이제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분 한중 지분율 쭉 보시잖아. 그죠? 대부분 50% 이상이야. 응? 50% 이상. 반도체 칩스법이 25% 규제였기 때문에 25%가 될 수 있지만 왜 이 50 정도로 대부분 했냐면 사실은 중국 의존 광물이 너무 높잖아. 그죠? 흑연이면 흑연, 니켈이면 니켈, 리튬이면 리튬, 할 거 없이 그래서
바로 25%보다는 50%에서 완화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일정 정도 있었던 건 분명해.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구멍가게에서 계약하는 거냐고. 그죠? 다 그걸 우리가 슬라이딩 계약이라고 그런다고. 슬라이딩 계약. 저 법안이 나와서 어떤 퍼센티지가 나오면 그거대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걸 다 염두에 두고 만들었고, 그래서 지분을 인수를 하면, 그죠? 그래서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그 추가 자금과 관련돼서 기업들은 다 은행들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한 거예요. 그런데 기사들이 전부 다 저거 다 인수하려면 돈 무진장 들고 뭐 부담이 나는 이런 악재로만 내보내고, 그건 잘못된 거지. 응? 그걸 슬라이딩 계약이라고 하고 다 예상하고 있었던 흐름이야. 그리고 지금 이 FEOC 세부 규정 발표도 왜 한국에 긍정적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준비를 일정 정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결론, 단기적으로는 그죠? 중국 거를 안 쓰는 데 따른 비용의 증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수요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있어.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중국이 꽉 잡은 공급망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5%, 그죠? 25%를 이야기했다는 건 중국에 대해서는 너는 영 친구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한 거예요. 그러면 북미 지역에서는 지난번 포드와 시애틀 기술 이전 통해서 하겠다 이런 것도 원천 차단할 가능성도 높아진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기본적으로 중국 지분율이 25%를 넘지 말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런 상황에 대한 것 쪽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고 또 저도 별 영향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바이든이 항상 트럼프한테 4~5%씩 많이 차이가 나면 10% 차이 나고 이것 때문에 계속 우려를 이야기하는데, 응? 지금 여기 보면 선거인단, 그죠? 선거인단이 한 8명에서 16명까지 있는 구역.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 3만 명에서 15,000명. 이렇게 그 주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 이런 그 부분을, 그죠? 트럼프가 쉽게 바꿀 수 있겠냐고. 그죠? 대부분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 거기다가 설령 최악의 경우 법안 폐지에 의해서 상하원 과반수 통과가 필요한데 그런 것만 확대 해석하고, 그죠? 거기다가 대한민국 애널들만 안 좋다고 그러지만,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았다니까? 작년 10월, 11월에, 그죠? 작년 10월에서 12월, 이때도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반도체는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갈 거라. 그죠? 산업재 소재, 경기가 내년에 좋아지면 올라갈 거다. 좋아지면이라고 가정 붙여서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기차 2차전지 이쪽은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판매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안 좋다고. 아주 데자부야. 물론 리튬 가격도 오늘 어제 뉴스 여러분들 보시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카페에는 다 올려놔져 있는데 다 볼 수 있게끔 미국에서 3억 7천만 대 분의 호수 리튬 생산할 수 있는 호수가 호수가 이때잖아요. 그죠? 발견했다고. 3억 7,500만 대 분량 배터리 들어가는 리튬 호수를, 참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죠? 엄청 좋은 것도 있죠. 그죠? 그런 영향, 뭐 그런 부분까지를 다 감안해서 리튬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그죠? 단기적으로는 뭡니까? 뭐 배터리 셀이나 양극재 업체 이쪽 부분에는 뭐 피해, 가격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어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에 전기차 가격이 내려오면 수요의 증가를 또 불러올 수 있는 거에 QE의 확대를 갖고 올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양립적인 걸로 바라봐야지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걸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죠? 구조적 성장 흐름을 보이는 섹터는 조정 시 매수인 거예요. 그죠? 그건 기본인 거잖아. 응? 여러분들 지금 보면, 그죠? 차이나는 뭐 2022년보다 2023년 조금 뭐 빨간 게 차이나고, 그죠? 유럽 쪽이 요 뭐 녹색,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요 뭐는 무슨 색이라니나, 그죠? 색깔이 아주 미미한 거. 거기에 USA. 여기선 중심으로 봐야 될 건 우리나라 US라고. 응? US. 북미 지역. 그지? 그 지역에 우리가 승부를 걸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뭡니까? 이 대한민국 이 기업들 3사가 지금 합작 공장이나 자체 독자 공장을 짓고 있는 거니까. 그제? 거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거기 이 FEOC 규정으로 보면 나쁠 거 없다라는 거다고. 거기다 지금 올해 글로벌 승용차용 전기차, 그죠? 지금 내연기관차 IC 이거보다 지금 해마다 2021년에 뭐 EV 신차 판매량 비중이 8.9%에서 14%, 그리고 2023년 15.5%로 증가하고 있잖아. 그죠?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다 설명드렸었던 규제, 뭐 이런 얘기도 다 했고. 그죠? 그런 흐름들의 이쪽 라인 부분들을 잘 조정 라인에 매수해야 된다고 뭐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으니까, 그건 뭐 자세한 매매 포인트는 제가 이때도 뭐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때도 계속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사고, 그죠?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지. 그죠?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때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잖아. 왜? 이때는 공이 앞에 매물대가 없었던 타이밍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거기에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있었고, 제가 7월 26일 날 전량 매도해야 된다라고 전부 다 문자 보내고 매도해야 된다는 타이밍 때 리튬 가격이 먼저 꺾이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다 이야기해 드렸어. 그죠? 그리고 나서 공매도에 의해서 이 라인은 너무 과하게 내려온 거고. 그러면 그죠? 이 25만 원대 이 라인 대 이하 부분은 땡큐 가격인 거고. 그죠? 땡큐 가격인 거지. 그러면서 호재가 나와서 급등할 땐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늘려주면 그 비중을 채웠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왜? 내년 1, 4분기까지는 4,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부분 1월 말이잖아. 그죠? 그때까지는 4,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니까. 그죠?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돌아가고 이건 꿈도 꾸지 말라고 지금은. 그죠? 서서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우상향을 천천히 간다고. 왜? 이거 다 소화를 해야 되고 공매도가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아직 쇼크버링이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밀리면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지. 왜 걱정을 해? 그죠? 에코프로비움이 수지가 나왔다는 건 이건지. 다른 양극재 업체도 지금 그거는 기준상으로 보게 되면 포드나
또 이쪽 라인이 이연돼서 뭡니까? 조금 연기돼서 발표될 수 있지만 지금 뭐예요? 얘네들 얘네들이 합작 공장하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2025년 가동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 저거는 아직 양극재 관련해서 이 수주 공시 나와야 될 기업들이 그죠? 그게 포스코 퓨처엠이든 LNF는 아니면 에코프로 BM이든 그죠? 아직도 더 남아있다야. 저 캐파에 맞춰서 가려면, 요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현대차하고 뭡니까? LG엔솔하고 그 합작해서 인도네시아 공장 내년부터 생산해내고, 그죠? 그리고 또 저 북미 지역 생산하고 이런 부분도 다 수주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뭐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그죠? 뭐 음극재든, 분리막이든 전해질이든 그죠? 관련 기업들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거지. 적어도 그렇게 수주받고 성장하는 섹터 부분 이거는 평가절하하면서 그죠? 실제로 지금 뭡니까? 올해 안에 2천억도 매출 2천억 내외. 거기다가 뭡니까? 영업이익도 2, 300억밖에 안 되는 거 뭡니까? 시가총액이 6조인 얘네들은 고평가란 말 없고 더 사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건 이상한 거지.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수급으로 더 갈 수 있어.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얘가 깨지려면 이 라인을 깨야 된다. 지금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옆으로 횡보할 거죠. 이제 느슨해진 거지. 근데 지금 저는 한미반도체를 이 가격에 5만 원대 이상에서 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그죠? 이게 이렇게 박스를 넣고 왔다 갔다 할 거냐? 그건 모르겠는데 차라리 이쪽 HBM 쪽으로 할 거면 이거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기억나세요? HPSP. 이쪽으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지금 얘도 사실은 외인 수급에 의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보유한 종목을 보유하셨든 간에, 그죠? 기본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 된다고 모든 섹터와 모든 종목이 올라올 거다라고 바라보시면 안 돼. 아셨죠? 충분하게 낙폭 이후에 순환해서 반등하는 거. 그죠? 그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제가 이 말씀 드렸을 거야. 그죠? 여기 올라오면 저항받는다. 이거 콘텐트리 중앙도 그렇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죠? 먼저 올라온 거에 그런 흐름을 보이는 애들은 또 먼저 반등하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반등 들어왔을 때 이거 올라가 보니 여기라 그랬잖아요. 6만 원 부근. 그죠? 이렇게 반등 들어오면 막 더 갈 것 같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저는 이런 종목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시세가 10%씩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죠? 여기 얘도 유지역 스튜디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와 10% 15% 올라갔다 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떠. 응?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들고 있지 요 라인에서 들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추세 하락한 부분 그죠? 여기서부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반등한다고 매도할 수 있겠냐고. 그죠? 이런 유형 쪽 라인 부분이 순환하면서 반등하니까 체감이 안 좋은 거야, 지금. 응? 답답한 거지. 분명히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해?
2200개 종목 중에 올라가는 종목이 매일매일 있지. 오늘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YG엔터 이야기하잖아. 블랙핑크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막. 방송에서 이거 하루 종일 이런 얘기 했을걸요? 근데 저는 이거 사고 싶은 마음 없어. YG는. 응? 차라리 JYP나 하이브를 보지. 응? 블랙핑크 계약했다고 그걸 미리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면 난 저는 사고 싶지 않아. 이거 이렇게 뉴스 들어온 거 파는 게 낫지. 그죠? 그러니까 카페24 이런 거는 오늘 투자한 뉴스가 어제 났잖아. 그죠? 이 미리 준비된 세력이 여기서 사서 눌림 주고 하다가 기사 나오면서 빵 상한가가 때린 거. 왜? 매물 공백 상태니까 해볼만 하니까 하는 거지. 이런 거에 부러워하지 말라고. 주식은 내가 갖고 있는 섹터가 그죠?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버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죠? 매일 올라가는 종목을 이쪽 저쪽 쫓아다니다가 패가 망신할 수 있는 게 주식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 응? 그러니까 매달 이런 거 있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만 그죠? 한 10개 사놓고 돌아가면서 한번 올라가길 기대하면 사도 되지. 그죠? 그래 보니 이거 뭐 바닥권에 있네. 그죠? 바닥권이라는 건 여기서 안 떨어져야 바닥권인 거지. 이런 애들 다 그죠? 허벌나게 떨어져서 매도하기도 힘든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죠? 그건 뭘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응? 잠깐의 수급. 강원도도 허벌나잖아. 그런데 개인 투자가 욕심이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섹터와 종목을 피해서 어느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하고 다시 샀는데 좀 밀렸어. 그러면 이거 기다리는 건 못해. 하기 싫어. 나중에 더 올라갈 건데.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이 떨어질 때는 안 갖고 있다가 오늘 10% 오를 때만 갖고 싶어 해. 그런 욕심을 갖고 계신 분은 주식하면 필패입니다. 필패예요. 전 장담해요. 그렇게 해서 운 좋게 한두 번 요런 맛이 들리지 그 다음엔 뭐예요? 요런 종목들만 찾아다녀. 그러다가 전저점 이탈을 하거나 하면 그죠? 한순간에 아웃되는 게 주식입니다. 전 그런 매매를 다 해봤으니까 이런 매매도. 혼자 하면 해. 왜? 내가 어느 라인에 분봉을 다 보면서 뭐예요? 30분목, 60분목 다 보면서 순절 라인을 명확하게 갖고 들어가니까. 그지? 그런데 회원들한테 얼마 떨어지면 손절하세요. 그리고 이 종목 추천하고 저 종목 추천하고 하루에 서너 종목 매매하고 하면 뭐예요? 올라간 건 괜찮고 떨어진 건 알아서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계좌에 20종목, 30종목이 넘쳐나게 된다고 금방. 그게 주식이에요. 왜? 매도 손절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내 돈 아니라고 손절 막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본인이 특히 주식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바로 손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때 그 종목이 적어도 밀려도 내가 더 살 수 있는 종목인지 되도록이면 밀리지 않는 타이밍에서 사야겠지만 시장이나 그 종목의 개별 기업의 악재, 섹터의 악재 내용이 나와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더 살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를 보고 사야지. 그죠? 수급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죠? 실적이 개판이야. 그러면서 떨어져. 그건 버틸 수도 없어요. 실적의 피크아웃이 나오지 않는 흐름의 종목이나 섹터는 그죠? 그 피크아웃이라는 건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 다음 좋게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는 종목이
수급으로 떨어지면 그거는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적이 좋아. 그 다음엔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 이전에 그죠? 효성첨단소재니, 그죠? 효성 TNC니 이런 애들도 한때 날릴 때 있었죠, 그죠? 효성첨단소재도 그죠? 이게 제 주력이었어 이전에. 이때 요 12만 원, 13만 원 요때 그죠? 한 4, 50%를 사서 한 3개월 동안 기다렸어. 그래서 팔은 건 뭐예요? 이때 팔았나 그럴 거예요. 요때. 이거 더 올라가는 건 안 먹는다. 그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간 걸 보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살려고 그래. 저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안 사요. 추세 끝났습니다. 추세 끝났습니다. 그죠? 계속 허벌나게 내려오잖아. 이렇게 갈 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이 돼버리고서 내려올 때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추세야. 그지?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되고 나서, 그죠? 여기서는 이제는 하락 추세가 아니라 비추세 구간으로 바뀐 거지. 여기서부터는. 이건 하락 추세고, 여기까지. 이렇게 급등의 시세, 그리고 추세가 꺾여서 내려온 거고, 여기서는 비추세 구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올랐다 내렸다만 반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섹터의 종목을 살 때 지금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인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지,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물론 내려오고 있는 추세도, 그죠? 여기서 잘 잡으면, 그죠? 중간에 이만큼은 30%, 40%가 나와요. 이런 걸 매매할 건지 30, 40% 보고, 그건 선택이지. 성향이고. 그죠? 그게 섹터마다의 부분이고. 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놓여져 있다. 제목 타이틀에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가서 야, 금리 인하하면 게임즈도 좋고 뭐 플랫폼도 좋고 바이오 제약도 좋고 막 해가지고 막 그 경제방송들이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좋을 것처럼 꼬시는 거에는 현혹되지 마셔. 그거 아까 보여드린 거. 그래서 제가 미리 보여드린 거예요. 응?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표 나오면 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질 거고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완화적 이야기를 하면 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막 그거 할 텐데 그때 세게 올라온다면 매도했다가 다시 봐야 되는 흐름 부분이고. 그죠? 오히려 금리를 인하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죠? 오히려 시장은 조정 임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적어도 6월 이후에 금리를 인하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저는 가장 나은 흐름이라고 봐요. 3월 달부터 금리 인하하는 흐름이라면 시장은 조정이 빨리 올 수도 있다. 그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죠? 제가 이전에 그죠?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악재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했지. 미국 시장에서 고금리가 진행되는 동안엔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연체율. 자동차를 대부분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꼴밖에 안 되잖아. 그죠?
대부분 할부금융을 통해서 오토론을 이용해서 사지. 그러면 금리를 인하가 되면 뭡니까? 자동차 구매 그런 부분도 더 빨라질 수 있는 거고 지금 세액공제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연말에 자동차, 전기차가 조금 둔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연말에 세액공제 해주던 걸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기차를 그죠? 살 때 깎아주잖아. 응? 그런 걸로 법안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의 이연이 지금 일정 정도 있는 거지 대한민국 에너지말 믿지 말아라. 특히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그죠? 오히려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정말 그죠? 객관적인 보고서 내용을 믿는 게 더 낫다. 아셨죠? 지금은 시장에 그죠? 바닥권에서 낙폭이 한 2년 정도 빠진 섹터 종목 부분이 순환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자신 없으면 뭐 단기 매매 자신 있어서 그쪽으로 뭐 관심 있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죠? 저는 전기차 수요드나 뭐 이거 난리 부르스를 쳐서 주종받을 때 2차 전지 쪽을 더 사는 게 맞다라는 쪽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예, 생크림 조아님. 더 자세한 이야기도 많아. 2차 전지에. 그죠? 그런데 여기다 다 이야기하면 우리 회원님들이 싫어할 거고, 종목마다의 내용들이 또 틀리지, 그지? 예, 고생하셨어요. 예. 예, 무슨 이야기? 말씀하셔요. 하나만 질문 받고 가지 뭐. 비도 오는데. 이런 거지, 생크림자님. 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그 전에 제가 일주일 전, 한 2주 전, 3주 전에도 한번 보시면 아시잖아. 응? 이거지, 숏스키즈와 관련해서, 지금은 숏스키즈는, 그죠? 숏스키즈는 언제 나오느냐면, 적어도, 이 40만 원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나올 거야. 그런데 지금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저는 2차 전지가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 안 해. 안 좋은 뉴스도 많아, 여러분들. 그죠? 제가 이때 이 타이밍에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피처럼 이때는 무진장 살아랬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이날 무조건 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전량 매도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죠? 그런데 이 가격 이하로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가격 이하는 저는 과매도된 상태라고 보는 거야. 그걸 우리가 캐즘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혁신 확산 이론 그것도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잖아. 너무 시세가 분출돼서 이거를 만든 게 이 시세를 만든 게 개인 투자라고 기자 나부랭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가가 이날 만든 거 아니야. 여기에서 숏 스키즈가 나온 거예요. 숏 커버링과 숏 스키즈는 틀리다는 거 아시죠? 숏 커버링은 숏 쳐놓고 적당하게 수익하면서 채워넣는 거고 숏 스키즈는 손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쫓아온 거라고.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가 일부도 따라 들어간 분들이 계시겠지. 매도해야 될 타이밍에. 그죠? 그러면 이 라인에서 지금 잘 보시면 왜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라고 봤냐면 35만 원, 35만 원. 요게 이전 고점에 놓여져 있는 위치잖아. 그죠? 그리고 아직은 지금 이 놈들이 공매도를 환매를 안 해. 그죠? 좋은 뉴스 나오면
일단은 사러 같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확 패대기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차트 모형 개떡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이것도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야. 그래놓고는 열심히 계속 공매도를 치고 있는 거지. 쳤다가 요번에 전면 공매도 중지. 이거 하면서 이렇게 일단은 사놓고 그 다음에 확 때려가지고 죽여버린 거지. 심리를 죽인 거잖아. 차트를 무너뜨리니까. 왜? 지금은 잘 안 한다니까. 예, 쇼커보드 잘 안 하고 있다고. 왜? 기관과 외국인은 평균 1년 정도 기간이 있어요. 쇼친 기간을 한 1년 정도 이후에나 1년 정도 그걸 갖고 있다고. 응? 판매할 그 부분을 기간. 그러니까 이 7월 26일부터 공매도가 더 많아졌다면 그죠? 내년 6월이면 버텨볼만 하잖아.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대한민국 경제 채널에서 그 좋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거이지. 좋은 이야기는 받아쓰기 별로 안 하고 나쁜 이야기 2차 전지 안 좋다는 이야기는 받아쓰기 무지하면서 일파만파 기사화하면서 심리를 죽이고 그런 과정을 갖고 가는데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간 조정이 이 곧바로 이렇게 갈 수는 없어도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간다. 그죠?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은 조금 더 참아야 되고 그러나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 저는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이런 식. 화끈하게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징그럽게 이해돼요? 네, 그런 라인으로 봐. 그러니까 좋은 호재 나와서 그죠? 팍 올라갈 때 20% 올라갈 땐 비중 한번 줄여야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눌림 줄 땐 그거 다시 채워놓고 이러면서 롤링을 하면서 가야 제가 오래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